안녕하세요. 가짜짱TV입니다. 자, 오늘은 보건지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표. 자, 비례사망자 수, 평균 수명, 조사망률, 영아사망률을 보건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는다고요? 비례사망자 수, 평균 수명,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이렇게 네 가지를 보건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요? 한 국가가. 자, 비례사망자 수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낸 지표, 50세 이상 사망자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수, 50세 이상 사망자 수 연간 전체 사망자 수 곱하기 100. 자, 이것이 비례 사망자 수입니다. 평균 수명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 0세 아이의 생명표상의 기대 수명을 말함. 조사망률. 자, 인구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나타낸 지수. 자, 영아사망률. 출산이 1000명당 1살. 이전에 사망하는 아기의 수를 나타낸 지수. 출생 후에 1년 미만의 사망아수, 1년간 출생아수 곱하기 1000을 곱한다고 합니다. 자, 비례사망자 수는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평균 수명률은 0세, 1년 미만의 영사의 생명표상 기대 수명을 말하는 거고요. 조사망률은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영아 사망률은 역시 1000명당 1살 이전입니다. 아기의 수를 나타낸 지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질병 예방과 관리에 기여함. 역학은 인간 집단, 질병의 원인, 규명을 학문 이렇게 풀어서 관리에 기여한다 하는 것이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역학의 역할. 질병의 원인 규명. 자, 이 질병의 발생과 유행 감시. 3번 지역사회 질병 규모 파악. 4번 질병 예후 파악과 예방. 5번 질병관리 방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 자, 역학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행을 감시해야 되겠죠. 질병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질병의 예후를 파악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후입니다. 예후. 자, 마지막 질병관리 방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보건정책 수립을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감염 발생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 병원소에서 병원체의 탈출, 병원체의 전파, 새로운 숙주로 침입, 감수성 있는 숙주의 감염. 자, 감염 발생 단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요. 2차로 병원소가 있어야 되고요. 병원소에서 체가 탈출을 합니다. 병원체가 전파를 하고요. 새로운 숙주로 다시 침입을 합니다. 감수성 있는 숙주가 감염이 됩니다. 자, 병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생물이라고 합니다. 병원체는 뭐라고요? 감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생물. 그 안에 세균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고요, 리케차도 있고요, 원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세균은 잔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다핀스, 파상열. 호흡기에는
결핵, 백일해, 디프토리아, 나병, 폐렴, 수막고균, 성숙막염, 피부 점막계는 매독, 임질, 파상풍, 영선화감, 패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균에는 바이러스 볼게요. 바이러스는 소화기계는 폴리오 유행성 간염, 호흡기에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두청. 자, 바이러스의 피부 점막계는 에이즈, 트라코마, 일본내염, 광견병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리케차 소화기계는 큐얼, 리케차 호흡기계는 WR, 리케차 피부 점막계는 발진티푸스, 발진열, 찌질가무시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류는 소화기계는 아베마성 이즈, 호흡기계는 없다고 합니다. 원충류는 피부 점막계는 말라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체가 조금 여러가지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종류가 있는데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종류들이 소화기계도 있고 호흡기계도 있고 피부 점막계도 있다고 합니다. 구분해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병원수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가 증식을 하고요. 병원소의 뜻, 병원체가 증식, 생활 생존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것. 인간, 동물, 곤충, 토양 이렇게 4개를 전파될 수 있는 저장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해복기 보균자, 병후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발병전 보균자, 건강 보균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동물에는 소결핵, 탄저, 살모넬라증, 보툴리눔 독소증, 돼지는 일본내염, 탄저, 살모넬라증, 렙토피라증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곤충에는 파리,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결핵, 모기는 일본내염, 말라리아, 댕기열, 토양은 파상풍 이렇게 9번 지어서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파, 숙주 간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 나병, 성병, 신체의 일부가 토양 등에 접촉하여 생기는 감염, 파상풍, 탄저, 구충증. 직접 전파의 3번째, 재채기, 기침 등 비말에 의한 감염, 홍역, 인플루엔자, 결핵 등이 있겠습니다. 간접 전파, 중간 매체에 의한 간접적인 전달로 병원체가 병원소 밖으로 탈출 시 일정 동안 생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전파 방식임. 자, 2번째, 계달물, 수건, 의복, 서적 등에 의한 전파, 안질, 트라코마. 자, 3번째, 식품이나 물에 의한 전파,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폴리오. 자, 전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전파는 숙주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합니다. 나병, 성병. 2번째, 신체 일부가 토양 등에 접촉해서 생기는 감염, 파상풍, 탄저, 구충증. 네, 그 다음에 3번째, 재채기, 기침 등 비말에 의한 감염증, 홍역, 인플루엔자, 결핵 등. 간접 전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매체에 의한 간접적인 전달로 병원체가 병원소 밖으로 탈출 시 일정 기간 생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전파 방식임. 간접 전파의 2번째, 계달물, 수건, 의복, 서적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질, 트라코마. 3번째, 식품이나 물에 의한 전파,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폴리오. 자, 그래서 감염 발생 당